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한동훈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한동훈의 대망론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네티즌들이 뭐 일부 보수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뭐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지만 그냥 개인의 자유 아닙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바람을 막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도까지 하는지 전 이걸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한동훈 씨는 대망론은커녕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그 검언유착 수사를 받은 다음에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일부 네티즌들이 대망론을 언급했다면서 그걸 보도까지 하는 이런 현실에 제가 황당해서 이런 소식을 좀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이은 한동훈 대망론 정치인보다 낫다. 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그 개인의 일상이 바쁘고 또 정신없게 지내기 때문에 이런 보도 올라오는 것, 제목만 보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파악을 하는데요. 일각에선 한동훈이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이런 긍정적 의견이 다소 올라오고 있다. 이러면서 차라리 정치인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 하는 길이 낫다. 저도 국회의원 해야 된다 생각한다. 이런 댓글들을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진보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저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서 SNS에서는 심지어 대선 후보군에 등극했다라는 망언을 이렇게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하고 이동재하고 어떤 일이 있는지 이 기자분은 모르시는 겁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 가도 담담히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든 꼼수를 부리고 있죠. 이렇게 정권 수사에서 보복, 추미애 장관이 구속 기소할 것,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렇게 제발저리니까 먼저 저렇게 선수 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한 짓을 본인 스스로 가장 잘 알 겁니다. 누구보다도. 근데 이런 상황에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답이 없겠다. 지금 이거 검찰개혁 추진되는 과정에 지금 여태까지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검찰이 계속 시선을 회피시킨다든지 진실을 왜곡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했지만 지금은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도 검찰개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180석까지 다 돌아봤을 때 이거는 언론하고 둘이서 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선수를 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동재처럼 그 옆에 검언유착을 공모했으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으면 당연히 그거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먼저 선수를 쳐놓고 나중에 구속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거 봐라, 나 지금 현 정권 수사하다가 이렇게 당했다.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먼저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하고 선거에 개입을 하고 검언유착을 아예 이걸 그 공작을 펼치고 그게 누굽니까? 지금 수많은 의혹과 그리고 일부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아니다. 심지어 소환조사도 본인 멋대로 취소를 하고 또 포렌식까지도 아직까지 거부를 하고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황희석 최고위원도 역사를 이끄는 영웅이라도 됐냐 스스로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새빨간 거짓말은 포장할 수 없다 라며 저렇게 3월 18일 이동재가 제보자와 통화한 직후 이 한동훈이 이동재와 통화했던 사실 그리고 19일날 제보자가 이철 대표의 공작협조 거부 의사를 전달하자 그 다음날 이동재가 제보자와 통화하기 직전에 또 이동재와 통화를 하죠. 그리고 22일 이동재가 채널A 회의실에서 제보자와 만나고 다시 이동재와 백승우가 제보자와 통화한 후 한동훈은 이동재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더라도 어떻게 한동훈이 여기서 아무런 의혹을 안 받을까요? 이게 만약에 본인이 무언가를 목표로 삼은 그 대상이 지금 이런 타임라인을 갖고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행세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만 뭔가 확실한 범죄의 증거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 겁니까? 표창장 가지고 아직까지도 난리치고 뭐 한글이다 워드다 오락가락하고 아니 이런 상황에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의 부실한 논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언론은 이거 제대로 취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언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대망론 저러면서 간보기 하다가 어느 순간 분위기 괜찮다 싶으면 지금 윤석열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얼투당투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슬슬 간보다 보니까 무슨 야권의 유력 후보가 돼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대선 대통령 된다는 건 터무니도 없는 소리고요. 그치만 어쨌든 저렇게 언론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대화나 발언,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 녹취록도 당연히 존재 안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말 바뀐 거에 대해선 왜 의혹 제기가 없는지 기자분들께 여쭙고 싶고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 지금 검찰과 언론이 악어와 악어새처럼 여태까지 그렇게 편을 잃어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제 그런 검찰과 언론개혁에 대한 이 깊은 이 고민과 철학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 상황에 본인들이 뜻대로 이게 안 되니까 오히려 이걸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어내면서 본인이 마치 무슨 민주투사, 독립투사인 것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고요. 다음 주에 중요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소식 제가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대망론 이딴 거를 보도할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저런 타임라인과 윤석열이 어디까지 개입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취재하고 보도를 하십시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